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이제 영상을 이어서 찍게 됐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아이들이 스케줄을 계획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하나씩 그렇죠. 추가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맞아요.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스케줄에 잘 적응이 됐는지, 안정화가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네.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네. 안정됐다는 건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충분한 시간 확보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쵸? 수업을 듣고 온 것을 제대로 잘 복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 네. 거기까지만 봐가지고는 사실 안정됐다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럼 거기서 좀 더 나간다면 좀 자신감이 붙고 재미가 생기고 네. 그리고 좀 가벼워지는 거죠. 아이가 그 과목을 대하는 게. 네. 그래서 자신감이 붙어서 호기심도 생기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를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럼 사실 뭐 아이들이 우리가 공부에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이 문제 너무 재밌어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호기심을 느낀다. 너무 궁금해 막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아이가 그래도 학원 끝나고 오자마자 예전에는 그냥 피곤하다고 막 이렇게 그냥 뭐 먹고 쉬고 그랬는데 책을 먼저 피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도 어머니께서 되게 신기하다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거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가 조금 아까 살짝 언급한 가벼워지는 그 과목에 대한 네네. 부담감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시작할 네네. 때는 왜냐하면 누구나 이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학원을 선택해서 다니는 거고 그러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또 약간 좀 주눅도 들고 네네. 그래서 하기가 싫을 텐데 근데 이게 조금씩 뭘 알아가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재밌어지면 가벼워지는 그렇죠. 거. 해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럼 결국에는 아이들이 학원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의 행동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네. 대화를 나누셔야죠. 아. 네, 어머님이 네. 관심을 갖고 또 아버님도 요즘 그 과목은 어떤지 네. 느낌은 어떤지 잘 이해가 되는지 그런 걸 좀 심도 깊게 같이 대화를 식사하는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만 그래도 꽤 내면에 있는 말을 끌어낼 수 있게 네네. 그렇게 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한 학원에도 또 전화를 해보셔야겠죠. 그렇죠. 아이들의 말만 또 믿고 그렇죠. 잘하고 있구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학원에 맡겼다고 해서 이제 어머님들 다 바쁘시고 하시니까 그냥 학원에서 다 알아서 케어해 주겠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공부는 학생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찰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 맡으신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셔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성취도는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시는 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숙제도 조금 적극성을 띠면서 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수업을 받든지 그 수업을 주관하시는 선생님의 피드백이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이번 스케줄에는 좀 안정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음 스케줄, 다음 부족한 부분은 뭘 채워야 될지 네. 그거 역시도 아이하고 좀 상의를 해보는 게 좋겠죠?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학원을 보내시면서 또는 여러 가지 학원이 아니더라도 뭔가 수업을 받는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조금 경계하시고 너무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되는 한 2가지 정도 팁을 드리고 네. 네, 영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하나는 제 생각에는 그거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만 막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저도 어디 갔는데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막 저에 대해서 칭찬을 너무 과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왠지 믿음이 오히려 안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 칭찬 들으면 기분은 좋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뭔가 다 특별히 수업을 더 하게 한다는 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그쵸, 건데 칭찬만 한다면 배울 게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의 단점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게 꼭 나쁘다 좋다는 네, 아니지만 그쵸. 그게 그냥 너무 칭찬받아서 좋다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 좀 더 경계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런 것 생각됩니다. 같네요.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어머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수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의견을 그럴 수도 전혀 있죠. 주시지 네. 않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네. 사실 어머님들보다는 그래도 교육을 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이시긴 맞아요. 하니까 그렇죠. 네. 뭔가 각자가 갖고 계시는 교육관이나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너무 수용적으로 되신다면
조금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건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나름으로 개성과 네.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계시는 그렇죠. 선생님이 아이를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으로 확실하게 맞아요. 또 끌어갈 수 네. 있는 그런 선생님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하니까 네. 너무 여기저기 말에 휘둘리지 않고 딱 본인의 주관을 가지시고 일관성 있게 네. 밀고 나가시는 부분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경계하시고 보시면 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 얘기를 정리해 보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의 학습이 효과를 내려면 결국에 필요한 거는 대화이지 않나 싶어요. 그럼요. 네. 교육은 네. 소통과 믿음으로 시작한다고 네. 하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그 점에서 많이 이제 포인트를 두시고 보시면 많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하고 네. 아이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고 선생님들과 대화도 나누시면서 아이들이 좋은 방향을 찾아가기를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